집값 걱정 끝. 2026년 시니어 임대주택 지원제도 완전 해설. 이번 주 월요일 오전 68세 김영자 씨가 주민센터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시니어 임대주택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세 10만 원대로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고 식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월세 60만 원을 내며 좁은 원룸에서 사는 김 씨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올해 정부가 시니어 주거 안정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임대주택 지원제도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은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릅니다. 복잡해 보여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2026년 최신 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주거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니어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제도는 크게 5가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올해 새로 확대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67세 박정숙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씨는 작년까지 월세 50만 원을 내며 살았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저축한 돈을 조금씩 빼서 썼습니다. 이러다 몇 년 안에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임대주택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박 씨의 상황을 듣더니 국민임대주택을 추천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반신반의하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당첨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금 박 씨는 경기도 수원의 국민임대주택에 삽니다. 깨끗한 20평대 아파트입니다. 월세는 13만 원입니다. 관리비까지 합쳐도 25만 원이 안 됩니다. 전에 비해 한 달에 25만 원 이상을 아낍니다.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박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제도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은 가장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월세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관리비를 합쳐도 20만 원 이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극빈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이순자 씨가 영구임대주택에 삽니다.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민연금도 없고 기초연금만 받습니다. 자녀도 없이 혼자 삽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 은평구 영구임대주택에 삽니다. 10평 정도의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합니다. 월세는 7만 원입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15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생명줄이라고, 이것 없었으면 길거리에서 살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장점은 저렴함과 평생 거주 보장입니다. 단점은 경쟁률이 높고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외곽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교통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급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은 영구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여전히 저렴합니다. 월세가 1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평생입니다. 68세의 최영시 씨가 국민임대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최 씨는 경기도 부천의 국민임대에 삽니다. 23평 아파트입니다. 월세는 18만 원입니다. 관리비 8만 원을 합쳐도 26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입니다. 대부분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짓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인프라가 좋습니다. 최 씨 집 근처에는 지하철역, 대형마트, 병원이 모두 가깝습니다. 생활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주택입니다. 이것은 원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였지만 최근 고령자에게도 문호가 열렸습니다. 역세권이나 대학가 근처에 짓습니다.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월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72세의 한명희 씨가 행복주택에 삽니다. 한 씨는 서울 노원구 지하철역 바로 앞 행복주택에 삽니다. 걸어서 3분이면 역에 도착합니다. 어디든 전철로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 만나러 가기도 쉽고 병원 가기도 편합니다. 월세는 25만 원입니다. 관리비까지 합쳐 35만 원입니다. 국민임대보다 조금 비싸지만 입지가 훨씬 좋습니다. 한 씨는 역세권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통 접근성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커뮤니티입니다. 단지 내에 도서관, 헬스장, 카페 등이 있습니다. 주민 모임도 활발합니다. 한 씨는 단지 내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LH나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지역의 일반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월세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시세가 50만 원이면 1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67세 조영희 씨가 매입 임대의 장점을 말합니다. 조 씨는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여기 있고 익숙한 병원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입 임대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같은 동네 아파트가 매입 임대로 나왔습니다. 조 씨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당첨되어 지금도 같은 동네에서 삽니다. 친구들과 계속 만나고 익숙한 병원을 다닙니다. 다만 월세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입 임대의 장점은 선택의 폭입니다. 원하는 지역, 원하는 평수, 원하는 층수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에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것이 올해 가장 주목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집룸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지원,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일종의 실버타운이지만 가격은 임대주택 수준입니다. 70세의 김철수 씨가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월세는 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비로 5만 원을 더 냅니다. 총 35만 원으로 집과 하루 3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혼자 살 때는 밥 차리기가 귀찮았습니다. 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영양사가 짠 건강식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합니다. 단지 내의 프로그램도 참여합니다. 노래교실, 요가교실, 서예교실 등이 무료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노후 복지라고 말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올해부터 공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모든 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나 각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신 입력해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명서류도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무주택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68세의 정말순 씨가 딸의 도움으로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컴퓨터를 못 다룹니다. 딸이 주말에 와서 함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대신해줬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 곳에 동시 신청하십시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도 여러 곳 신청 가능합니다. 기회를 넓히십시오. 둘째, 가점을 최대한 받으십시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가점이 높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표시하십시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 지역이거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이면 가점을 받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떨어져도 계속 신청하십시오. 기회는 계속 옵니다. 매년 신규 물량이 나옵니다. 끈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72세의 강민수 씨가 좋은 예입니다. 강 씨는 4번 신청해서 4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번째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었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을 속이면 나중에 발각되어 퇴거당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십시오. 둘째, 입주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많은 돈을 받으면 알려야 합니다. 숨기면 문제가 됩니다. 셋째,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내야 합니다. 밀리면 경고를 받고 결국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복지관에 상담하십시오. 지원받을 방법을 찾아줍니다. 2026년 현재 시니어 임대주택 지원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가 노인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67세 윤기순 씨는 올해 초에 국민임대에 당첨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월세 60만 원을 내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세 15만 원으로 편하게 삽니다. 한 달에 45만 원을 아낍니다. 그 돈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정보 꼭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신청 방법을 몰라 포기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복지주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줍니다. 신청 과정도 도와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임대주택은 노후 주거 안정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월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지수도 올라갑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모집 중인 물량을 보십시오.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십시오. 상담을 받고 신청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편안한 주거와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